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락하고 아름다운 부탄 왕국. 이곳에는 순수한 불교 신자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권력과 욕망의 다툼이 없습니다. 부탄은 낙후되어 있지만 행복 지수는 항상 높습니다. 심지어 현 국왕인 지금의 케사르 남겔 왕추크와 왕후 제춘페마의 사랑 이야기도 동화처럼 로맨틱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도 정말로 홍보처럼 그럴까요? 이제 함께 이 신비롭고 로맨틱한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2대에 걸친 왕추크 가문의 사랑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1953년 이전 부탄은 다처제와 일처 다부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에 지금의 도르지 왕추크 국왕이 이 결혼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일처 다부제를 폐지하고 다처제만 허용했으며 첫 번째 아내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남자는 최대 3명의 아내까지만 둘 수 있었습니다. 1980년이 되어야 일부 일처제가 드디어 도입되며 부탄 정부는 일처 다부제와 다처제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9세대 사람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부탄 왕국에서는 이 결혼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처제 결혼은 현지에서도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싱해 왕추크는 부탄의 제4대 국왕입니다. 그는 1955년 11월 11일에 태어났으며 12살 때 혼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1972년 7월 21일 도르지 국왕이 서거하자 싱해는 부탄으로 돌아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 그는 아직 만 17세가 되지 않아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왕이 되었습니다. 싱해는 농구를 취미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유엔 주재 부탄 대표는 미국 농구리그의 비디오 테이프를 정기적으로 국내로 보내 그가 기술 동작을 연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싱해의 키는 1m 73cm로 꽤 괜찮은 농구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왕국 마당에서는 거의 매일 오후 농구 경기가 열리곤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싱해를 긴장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큰 기반이 없었고 외국에서 몇 년간 유학을 하고 돌아왔어도 나이든 세대의 눈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력이 약했던 그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막 왕위에 오른 싱해 국왕은 자신을 지킬 힘을 찾는 데 급했습니다. 싱해 국왕의 어머니는 깊은 고민 끝에 정치적 혼인을 통해 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유학을 떠난 싱해는 해외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많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상황에 의해 그는 국왕으로서 국가를 더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지지 세력을 얻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4명의 귀족 소녀들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부탄의 법에 따르면 돈이 있고 첫 번째 아내가 동의한다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는 4명의 아내와도 매우 낭만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의 태추 축제는 부탄 왕국에서 가장 성대한 불교 축제였습니다. 그날 왕자였던 싱해는 공연을 보고 있었고 갑자기 공연 중 용사의 한 배우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귀빈석에서 몸을 내밀어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앞줄에 서 있는 4자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일렬로 서 있었고 한순간에 싱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실 이 4자매의 신분도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문 가문 출신이자 상인 집안의 후예로 부유하고 지위가 높으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1989년 34살의 싱해 국왕은 이 4자매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결혼이 풍류를 즐기는 국왕이 4명의 왕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고 왕실 가문을 강하게 만들며 전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이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4자매는 친자매로서 외척의 힘이 상대적으로 단순했기에 왕이 계승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다툼을 줄였고 왕실은 더욱 안정적이고 단합된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 싱해 국왕은 이 4자매를 이미 가정에 들였지만 당시에는 공식적인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언니는 겨우 20살이었고 막내는 14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4명의 왕후를 맞이하는 것은 그중 일부가 아직 미성년자였던 만큼 당시 사회에서는 다소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싱해 국왕은 한동안 숨겨진 결혼 상태로 지냈습니다. 비록 정치적 결혼이었지만 싱해 국왕의 이 결혼 생활은 꽤 행복한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명의 왕후는 모두 좋은 교육을 받았고 자매들 사이에 큰 갈등이나 분쟁도 없었습니다.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4자매는 남자아이 4명과 여자아이 4명을 낳았으며
첫째 아들은 이미 8살이 되었습니다. 당시 왕국에서 한 남자가 4명의 왕후를 맞이한 시점은 일처일부제를 규정한 법이 제정되는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국민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하며 또 왕실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싱해 국왕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끝에 결혼식을 조용히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에는 오직 가족만 참석했고 외부 인사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싱해 국왕은 결혼을 매우 조용히 진행했으며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결혼한 후 9년 동안 4명의 왕후와 남자아이 4명, 여자아이 4명을 낳았고 이 사실을 외부에는 전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을 한 이유는 아마도 장남에게 왕위 계승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싱해 국왕은 첫 번째 왕후를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아이를 낳는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4자매 중 첫 번째 아이는 두 번째 왕후가 낳은 딸이었고 그녀는 치미 양조 왕축후 공주였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세 번째 왕후가 낳은 아들이었고 그가 바로 현재의 국왕인 지금의 케사르 남기알 왕축후입니다. 세 번째 아이는 첫 번째 왕후가 낳은 딸이었고 그녀는 소남대천 왕축후 공주였습니다. 첫 번째 왕후의 두 번째 아이는 아들이었으며 그 역시 왕위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탄의 왕위 계승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아들만 계승 가능합니다. 누가 낳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왕후의 아들이 현재의 5번째 국왕인 지금의 케사르 남기알 왕축후가 된 것입니다. 그 후 4자매는 차례차례 또 다른 4명의 아이를 낳았고 결국 싱해 국왕은 총 10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왕실은 대가족이 되었죠. 싱해 국왕은 권력을 탐닉하는 국왕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 51살의 나이에 그는 자발적으로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26살의 왕세자 케사르에게 왕위를 넘기고 자신은 4명의 왕후들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왕세자가 60대, 70대가 되어야 왕위에 오르는 경우와 비교하면 케사르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케사르 국왕은 31살에 21살의 아름다운 여성 페마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결혼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생에서 나는 오직 페마 한 사람만을 아내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이를 지켰고 페마 왕비는 2명의 왕자를 낳으며 왕실 내에서의 지위는 매우 확고해졌습니다. 세월이 변했고 과거 싱해 국왕이 4명의 왕후를 맞이한 것은 그만의 깊은 고려와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재의 국왕은 1명의 아내만을 맞이한 것도 그만의 결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케사르와 왕비 페마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케사르가 17살이었을 때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던 시절 그는 7살의 평민소녀 페마를 만났습니다. 당시 페마는 가족들과 함께 소풍을 가고 있었고 페마는 그 옆에 있던 큰오빠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그를 계속 쳐다봤고 케사르는 페마의 시선에 조금 얼굴이 붉어져서 물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페마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좋아하니까요. 케사르는 웃으면서 페마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특별하구나. 만약 네가 커서 남자친구가 없고 나도 여자친구가 없다면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너는 내 아내가 되고 나는 네 남편이 될 거야. 그때까지 네가 나를 여전히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고 싶다면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 당시 7살이었던 페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후 성인이 된 페마는 운명의 인도로 다시 한번 케사르와 만났습니다. 그때 케사르는 왕자가 아니라 이미 부탄의 국왕이었습니다. 페마는 케사르의 신분에 놀랐고 케사르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를 좋아하나요? 페마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2011년 10월 13일 케사르는 페마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에는 해외 왕족이나 귀족을 초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가족들과 수천 명의 현지 주민들만 초대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케사르는 감동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다처제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생에서 오직 페마만을 아내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 앞에서 페마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나는 이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에게 페마 왕비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제가 평생 지켜야 할 아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케사르 국왕은 세 번째 왕후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4명의 왕후 중에서 나이와 지위 면에서 가장 높은 왕후는 두 번째 왕후의 어머니입니다. 현재 세 번째 왕후는 국왕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지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왕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신의 아들인 두 번째 왕자를 왕세자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왕후는 아들의 왕위 계승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궁중에서의 권력 다툼은 몇 년 동안 잠잠했지만 결국 그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왕후는 페마 가문의 눈독을 들였고 그렇게 해서 아들 케사르와 그의 첫사랑을 갈라놓고 그가 페마와 연애하도록 유도한 후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사실 페마의 외중조 할아버지는 총독을 지낸 인물이고 그녀의 두 이모는 부탄 제2대 국왕의 왕후였습니다. 어머니는 또 다른 대가인 붕탕 팡테이 가문 출신입니다. 하나의 결혼이 한 거대한 인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011년 10월 케사르와 페마는 순조롭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은 세 번째 왕후의 세력과 페마 가문이 연합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 왕후는 또다시 자신의 둘째 아들인 네 번째 왕자와 페마의 언니와의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로써 이 결혼을 통해 또 다른 안전망을 더한 셈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후 쪽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첫 번째 왕후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형이 사망하고 동생이 왕위에 오른다는 전통을 이용해 싱해 국왕에게 왕실의 미래 계승자 문제를 고려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페마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않자 싱해 국왕은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케사르 국왕에게 아들이 없다면 다음 왕위 계승자는 두 번째 왕자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마도 정말 운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싱해 국왕이 그렇게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페마는 연이어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왕자가 왕위 계승자가 될 희망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4명의 왕후들이 싸울 위기가 다가오자 싱해 국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아들들에게 각자의 직위를 배정했고 그는 왕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왕자는 위의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며 장차 왕실의 군권을 손에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왕자는 원래 첫째 왕자의 같은 어머니를 둔 동생이었고 혼인 관계에서도 친밀한 연관이 있어 관계가 더욱 긴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사실상 자연스러운 동맹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왕자는 아주 어릴 때 싱해 국왕에 의해 해외로 유학을 떠났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권력 다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5명의 공주들도 싱해 국왕의 계획에 따라 부유한 상인에게 시집가거나 고위 공직자의 아들에게 시집갔습니다. 가장 어린 공주는 심지어 페마의 친동생에게 시집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공주 소남대처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민 남자를 결혼 상대로 선택했습니다. 결국 싱해 국왕이 직접 선택한 왕위 계승자 지금의 케사르 남기알 왕축후만 무사히 왕위에 오르며 부탄의 현재 국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로맨틱해 보이는 사랑 뒤에는 셈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왕실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모두 결혼 뒤에 따라야 할 고려가 존재합니다. 이런 고려와 균형이 있어야만 미래의 삶에서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대의 젊은이들은 로맨틱하고 자유롭기도 하죠.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